겨울철 급증하는 낙상사고. 이 중 몇몇은 큰 골절로 이어지는데 그 원인은 바로 골다공증. 7시 찾아와 일상을 송두리째 마비시키는 질환. 꼭 가는데 벌써 상황은 벌어져. 이제 추구에 끝나죠. 골절 뒤에 드러나는 침묵의 병,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심한 경우는 엄지손으로 눌러도 들어가요. 어머머. 네, 골다공증 심한. 뼈 건강의 핵심 골밀도를 사수하라. 한 번 떨어진 골밀도는 돌아오지 않는 법. 예방만이 희망이다. hen현식이 말하는 뼈 건강 노하우는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 뼛속까지 튼튼한 장수 마을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골다공증 예방에 특효인 이것의 정체는 텅빈 뼈의 공포, 골다공증에 대한 모든 것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번 시간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여성 3분의 1이 앓고 있다는 골다공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높아지는 유병률을 볼 때 신종 국민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네, 소리 없는 뼈도둑 그리고 침묵의 병이라는 이런 수식어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무서운 말이 네. 그 말인 것 같아요. 자식들 불효자 만드는 병. 그렇지 않아요? 맞아. 골절이 돼가지고 거기에 합병증이 생겨서 네.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겨울철에 많이 이제 환자들이 오는데 본인이 골절되기 전에는 모릅니다. 네. 예, 왜냐하면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침 병원에 와서 골절이 된 후에 네. 골다공증이구나 네. 그걸 진단을 받죠. 네. 아유, 지금 보니까 뼈 속 저게 사진이 뼈야? 나오고 있는데 예. 왼쪽이 정상적인 정상이죠. 건가요? 예, 오른쪽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저 정도면 이제 아주 심한 골다공증. 어머머머 네. 세상에. 뼈가 저렇게 삭을 수가 있어요? 이야, 아니 저거는 보니까 다 녹아버렸어. 저렇게까지 많이 비어 있나 싶을 정도로 저건 뭐 뼈대 구조만 있는 것 같은 그쵸. 느낌이에요, 그죠? 증상이 없으니까 병원을 안 오는 겁니다. 증상이 없으니까 병원을 안 오는 겁니다. 저게 이제 아프질 않죠, 잘. 저거는 툭 건들기만 해도 진짜 부러질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심한 느낌이에요. 경우는 엄지손으로 눌러도 들어가요. 어머머머. 네, 진짜요? 골다공증 심하면 수술할 때 보면 그래서 우리가 골다공증은 그냥 뼈가 좀 약하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네. 사실은 그 약한 뼈가 이 고관절 같은 경우는 한번 골절이 돼가지고 보통 한 1년 내에 합병증이 생기면 15%에서 한 20% 정도는 사망한다 그래요. 겨울로 들어서면서부터 골절 환자가 많이 찾는다는 정형외과. 입원실 한켠 며칠 전 골절상을 당했다는 한 환자. 수술 후 회복 중이라 아직 작은 거동조차 힘들다.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상황. 속이 타들어간다. 이번 골절은 의외였다. 이야기 하시다면서 좀 어떠셔 지금? 타박상 정도에 그칠 가벼운 접촉사고에 엉덩이 뼈가 골절된 것. 대퇴골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엉덩이가 부러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환자들은 웬만해서 잘 부러지지 않고 큰 충격에서 부러지는데 골다공이기 때문에 조그만 충격에 의해서 부러질 수가 있죠. 수술 당시 그의 골밀도 수치는 무려 마이너스 3.8. 골다공증 진단 기준보다 한참 낮은 수치다. 뼈가 이렇게 쉽게 부러질 줄은 누가 알았나. 조그만 움직여도 몸이 그냥 막 아프고 조금만 쓰러져도 그냥 그냥 그래서 이번에도 나 여기 골다공증 있을 때 그때 이거 부러진 거야 이게. 사실 골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에도 정강이뼈가 골절되어 큰 수술을 받았었다. 뭐 있는 데까지 이렇게 있다가 사람이 가는 거죠. 뭐 이제는 뭐 어떻게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는데 뭐 크게 뭐 큰일 하겠어요. 체념이 익숙해지는 상황. 상처는 몸에만 남는 게 아니다. 골다공증으로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다는 환자. 예.
의자에서 넘어져 척추가 골절된 신봉순 씨. 클러버시다. 척추뼈가 약해 보조기 없이는 앉아있기가 힘든 상태. 골다공증이 심해가지고 등뼈가 다 빠졌어요. 앉아서 일하는데 뭐가 아파요. 쫄룩하면서. 그래서 또 여기 오니까 또 갈라지는 거예요. 그 밑에가. 신봉순 씨 역시 처음 겪는 골절이 아니다. 예전에 수술을 받았던 뼈 아래쪽이 또 골절된 것. 골절이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 조금만 삐끗해도 뼈가 무너질 수 있다. 야, 이거 좀 집어주세요. 작은 일조차 제작진의 손을 비는 신봉순 씨. 조심히 몸에 뱉다. 뭐가 겁이 나요. 뭐 이런 것도 어디 손다다가 이게 자빠지면 또 갈라지거든요. 팔 같은데. 그러니까 겁나죠. 이제 죽어야 끝나죠.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수술 후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한상예 씨. 골절이 되고 나서야 뒤늦게 골다공증이란 걸 알게 됐다. 회식하고 놀다가 노래방에서 놀다가 갑자기 넘어져서 주저앉았어요. 골절일 거라 전혀 상상치 못하고 창피함에 얼른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과연 그녀는 현재 어떤 상태일까? 오른쪽에 우리가 고정하는 그런 수술을 해도 뼈가 안 붙는다든지 또 뼈가 붙어가는 것 같이 하다가 뼈가 피가 안 터져서 괴사가 온다든지 그런 합병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보통 이 골다공증 무섭다고 하는 거는 이 크지 않은 충격에 뼈가 부러졌을 때 그때서야 골다공증을 알게 되고 그때 이제 골다공증 예방한다 하는 거는 이미 굉장히 이제 뭐 차가 떠나간 뭐 다음이다. 아주 이제 시기적으로 늦은 거기 때문에 골다공증은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골절이 됐다 하면 정말 긴 병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로 인해서 합병증도 참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 어떤 걸 준비하셨어요? 본인이 준비했잖아요. 네, 바로 이 판넬입니다. 우선 골다공증이 제일 큰 게 골절이죠, 골절. 네. 그렇죠. 사실 골절로 인해서 합병증이 생기는 거죠. 네. 먼저 골절을 볼까요? 네. 다 생길 수 있어요, 골다공증은 여러 군데. 근데 네. 제일 겨울철에 많은 게 손목. 손목에도 와요? 손목에도 이제 골다공증. 넘어져서 많이 부러지시죠. 아, 이렇게. 네, 골절. 골절. 그리고 척추. 척추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이쯤에 척추. 이렇게. 네. 척추. 여기 예쁜 여자 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시네. 그다음에 고관절. 고관절이라는 게 엉덩이. 네, 엉덩이 뼈죠, 엉덩이 네. 뼈. 아, 여기 엉덩이 뼈. 골반 네. 있는데. 네. 그래서 이 합병증이 이제 제일 무서운 게 골절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나머지는 다 합병증이 오는 거죠. 주로 척추골절 같은 게 있게 되면 네. 장기를 압박을 해요. 척추골절이. 아. 그래서 잘 숨도 못 쉬고 호흡이 가빠지죠. 그래서 네. 심폐기능에 문제가 생기죠. 어머나. 이거와 더불어서 심부전증도 올 수 있어요. 여기다 같이 이렇게 붙여. 합병증이 너무. 어머, 완전. 심폐 기능이 안 그래서 좋아지고 심장 기능에 문제가 오죠. 그리고 위하고 장을 누르면 위 산들이 역류하죠, 역류. 네. 네. 그래서 식도염도 올 수가 있어요. 어머, 아유. 어머나 세상에. 그리고 변비. 변비는 뭐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 골절이 되면 거의 금식을 많이 시켜요, 환자들한테. 왜냐하면 장 운동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거동을 못 하다 보면 저 외과적으로는 욕창이 문제입니다, 욕창. 등 상처가 쪽에. 그 등 쪽이나 고관절 쪽에 네. 많이 옵니다. 그래서 네. 주로 이제 뒤에다 붙일 수 없으니까 여기다 네, 같이 붙이고. 예, 예. 자, 그럴 그리고 수도 이제 요즘 많이 음식물이 이제 기름진 것도 많이 먹고 식생활이 바뀌면서 색전증이라 해서 뼈 조각들이 네. 돌아다니다가 혈관을 막는 색전증도 아. 올 수가 있어서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심혈관 계통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저는 이게 가장 네. 의외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뭔데요? 좀. 뭔데요? 네. 우울증. 아. 네. 이 장하고 관련이 많아요. 네. 우리가 장이 안 움직이면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장에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우울증 약에 제일 중요한 게 세라토닌 관련된 약들인데 네. 90% 이상을 장에서 만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 기능이 안 좋아지면 네.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못 만들어서 네. 우울증이 올 수 있고 아니, 머리에. 우울증이 올 수 있고 아니, 선생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작아서 내 머리 그러니까. 같으면 이마에 붙일 그러니까. 텐데 머리가 작아서 어쩔 수 없이 네. 여기 붙였어요.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네, 많은 합병증이 합병증이 있고요. 세상에. 요거 세워놨는데 보니까 결론적으로 유승옥 씨가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있네요. 여기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결론을 그렇게 내야지 많은 분들이 유승옥 씨가 이런 많은 걸 가지고 있나?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 골다공증의 위험성을 미리 알고 뼈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팽현숙 씨. 네, 여기가 집이에요. 웰컴. 여기요? 오. 하나 뭐하니? 밥 먹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들어. 많이 더러. 내 딸. 아. 딸이에요, 딸. 친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한나입니다. 아늑하고 포근하게 꾸며진 팽현숙 씨의 보금자리. 그녀의 취향이 담긴 아기자기한 소품으로 거실을 꾸며놨는데 한쪽 벽을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는 건 조리기능사 자격증 무려 4개나 걸려있다. 1년에 하나씩. 1년 동안 필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식 따고, 양식 따고, 일식 따고, 중식 따고, 이렇게 했지. 그럼 요리 잘하시겠네요. 요리, 최하나 씨한테 물어봐요. 나 요리 잘해요? 잘해요. 아주 잘해. 알까기. 네. 요리계 여왕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백종원 씨가 딱 나타난 거야. 그 사람은 왜 나타나가지고 내 앞날을 그냥 확 막아놓냐? 지는 몰랐쇼. 아무 잘못 없쇼. 집안을 둘러보다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는데 모서리에 이렇게 가드? 모서리 이렇게 이런 거. 예.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 이렇게 팍 부딪히면 여기 골반뼈가 엄청 아파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이렇게 툭 치면. 예전에는 뭐 멍들면 끝이지만 지금은 아니거든. 그 문제는 뼈가 부러진대요. 엿가락처럼. 이렇게 하얀 엿가락 뚝 부러지면 막 구멍 숭숭 났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된대요. 이뿐만이 아니라 짠! 보셔요. 이거 미끄럼 방지 매트. 그렇죠. 우리가 보통 낙상 사고 하면 밖에서 무슨 외부적으로 뭐 부딪히거나 뭐 이렇게 해서 막 넘어지고 다치는 것 같죠?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집에서 다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 다반사입니다. 안 미끄럽네. 하나도 안 미끄러워요, 이렇게. 그리고 스텝이 저쪽으로 갈까? 화장실에서 스텝 밟는 사람 봤어요? 곳곳에 뼈를 지키는 방법이 녹아있는데 그녀가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된 사연이 있다고. 시어머님이 빨래를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시골집에는 빨랫줄에 이렇게 뭐 이렇게 해놓잖아요. 작대기 하나. 근데 작대기가 뚝 빠지면서 어머님이 이렇게 걷는데 팍 넘어지신 거야. 엉덩이를 넘어졌는데 엉덩이가 다 부셔졌대요. 병원에 가니까.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일어나시지 못하고 아프시다가 몇 년 아프시다가 돌아가셨다니까. 그 당시에 뼈가 튼튼했다면 넘어져도 이렇게 무너지지가 않으셨을 거 아니야. 그렇다면 몇 속까지 잘 관리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준비한 골밀도 측정기. 이걸 진짜 갖고 오신 거예요? 맙소사. 너부터 앉아서 해봐. 갑자기 회피하시는데요? 아니 그 나이는 알면서. 초음파로 다리 복사뼈의 골밀도를 측정해 뼈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골밀도 측정기계. 아직 20대로 뼈가 탱탱할 최하나 양의 골밀도 검사 결과는 초록색의 정상 범위 안 골밀도 정상 판정. 젊으면 돈 주고도 못 산다 그러잖니. 그런 말이 있듯이 역시 젊으니까 다르네.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다. 신경은 썼다지만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는 50대 팽현숙 씨. 과연 결과는? 이 정도면 좋게 나오고.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히려 이 건강을 계속 지켜야 되겠죠. 뼈 건강을 지키는 그녀의 비결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와, 팽현숙 씨는 네. 뭘 어떻게 관리하셨기에 맞아요. 골밀도가 이렇게 정상으로 나오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네. 먹는 거 신경 써서 먹고요. 네. 아마 제가 현욱 씨보다 네. 좀 낮게 나올걸요. 놀리시는 거니까.
네. 저희가 그럼 여기서 한번 측정을 좀 해보죠. 네. 네. 그러니까 이 골밀도라는 거는 같은 네. 연령층의 평균 골 밀도의 평균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스코어라 그러는데 네네. 그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보다 미치면 골다공증이라 그러죠. 예. 막상 앉으니까 좀 떨리는데요. 골다공증으로 나오면 어떡하지? 마이너스 1.7이세요. 그럼 마이너스 1.7이요? 마이너스 1.7이면 골 감소증이라 그래서 튼튼한 뼈는 아니시죠. 어머나 세상에. 네네. 나 궁금해. 그래 보이시는데. 되게 건강해 보이시는데 진짜. 나 두렵다. 아니 갑자기 아니 왜냐면 이분도 예. 다리가 튼튼하셔가지고. 제일 좋으네요. 와. 얼마예요? 0.3이니까. 와우. 와. 다행이다. 네, 이제 장가 가도 괜찮으세요. 돼. 장가 가도 저 돼. 칭찬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1이시죠? 1.7? 마이너스 1.7이요. 아니 교수님은 식품을 전공하시는 분이 네. 잘 드시잖아. 근데 몸이 왜 이래요? 아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남성들은 이유가 되게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담배를 많이 하거나. 네. 교수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담배 하세요? 안 핍니다. 네. 술은 많이 마시죠. 승목 씨나 난 괜찮겠지. 그러면 안 돼요. 네. 다이어트하고 굶으면 네. 아주 구멍이 숭숭 나. 구멍이 숭숭 나. 네, 저는 먹으면서 실수 못 다이어트를 가. 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생애 주기적으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골밀도가 가장 높아질 때가 언제냐면 20대 후반입니다. 근데 그때 이미 골밀도가 낮으면 실질적으로 나이를 먹어서 연령이 올라가게 되면은 골다공증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최고치여야 될 때 이미 낮기 때문에. 예, 그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조심해야겠다. 29 이상 이후부터는 전체적으로 계속 1%씩 감소되기 때문에 29살 때까지 최고로 올리지 못하면은 결국 나이를 먹어서 골다공증이 온다는 거기 때문에 20대에 어떻게 보면 뼈에 대한 건강은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시끌벅적한 이것. 울다 보면 인생 대박, 징징대면 인생 쪽박. 뼈에 관한 관심이 많다는 주부들이 모여있는 현장. 그리고 이곳을 찾은 오늘의 전문가. 골다공증을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줄 한영미 전문의를 만났다. 어떤 사람이 골다공증에 잘 걸릴까요? 골다공증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다리 쑤셔요. 많이 웃는데요? 네, 웃어도요. 입은 웃어도 어떤데 뼈는 아파갖고 하나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키를 보면 알 수도 있습니다. 네. 과거와 비교해 키가 줄었다면 골다공증을 의심해봐야 한다는데? 원래 키가 몇이었어요? 162요. 네? 162. 지금도 여전히 162cm를 유지하고 있을까? 160입니다. 말하지 마. 살이 찌면서 아마 키는 줄은 것 같아요. 160이었어요. 160이요?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참가자는 어떨까? 158입니다. 158. 157이었거든요. 157이요? 네. 비슷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주위에 내 친구들하고 서봤을 때 예전이랑 지금이랑 아마 비슷하거든요, 느낌이. 유독 자신만만한 157cm의 참가자. 154입니다. 네. 3cm나 줄었어요? 다시 해봐. 참가자들의 평균치를 뛰어넘는 수치. 그녀의 골밀도를 먼저 확인해 보기로 했다. 줄어든 키, 과연 골밀도와 연관이 있을까? 좀 심한 편입니다. 마이너스 2.9. 본인 나이대에 이 정도인데 T스코어가 마이너스 2.9면 골다공증이라고 진단이 됩니다. 네. 지금 아까 3cm 정도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연관이 있네요. 확실하죠, 선생님? 한 작년, 재작년까지는 괜찮았거든요. 키가 작아진 그룹의 골밀도 측정 결과 3cm 줄어든 참가자 1명, 그리고 2cm 줄어든 사람들 중에서도 2명이 골다공증 위험 수치를 보였다. 척추뼈는 보통 원통 모양으로 쌓여 있는데 뼈의 밀도가 떨어지면서 쌓여있던 척추뼈가 조금씩 내려앉게 되는 것.
심한 경우 척추 압박 골절로까지 진행되면서 키가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5cm 이상 줄어들었다 하면 엑스레이를 찍거나 골밀도로 찍어서 골다공증의 가능성을 측정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른 사람, 비만인 사람 중 누가 더 뼈가 건강할까? 골다공증을 알아보는 두 번째 증상. 체중과 골밀도 관련이 있을까? 둘 중 누구의 뼈가 더 튼튼할지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봤다. 당연히 S라인이 골다공증까지도 건강한 거 맞죠? 그래요? 네. 저 어떻게 생각해요? 통통하신 분이 골다공증이 없지. 뭔 소리야? 고기도 두 번이 더 맛있잖아. 골다공증 뼈가 삐쩍 말라만 무슨 아이고 골다공증 더 많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과연 정답은? 뼈 건강에는 이쪽이 더 좋습니다. 비만이 건강에 나쁘다는 상식이 깨지는 순간 뚱뚱해서 좋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니까요. 마른 사람보다 비만인 사람이 뼈가 더 건강하다. 먼저 골밀도가 위험하다는 마른 체형의 참가자부터 검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는 무려 마이너스 2.61 골다공증 판정. 이에 비해 비만인 사람은 마이너스 1.73 정도의 수치를 보였다. 몸이 가벼우면 뼈가 튼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몸의 뼈는 알아서 무게가 있으면 더 튼튼해지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운동을 해서 근육이 커지면 뼈도 튼튼해지죠. 저체중이 골다공증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 이는 체중이 뼈에 자극을 줘 뼈를 튼튼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 칼슘은 음식에서 많이 섭취를 하잖아요. 네, 근데 운동은 전혀 안 하고 칼슘만 먹게 되면은 뼈에서 칼슘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네. 새해부터는 더 열심히 운동을 해서 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할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 열심히 운동하고 골다공증 골다공증을 알아보는 자가진단법. 키와 체중뿐 아니라 작은 충격에 골절을 겪었거나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또는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 그리고 소화계통의 문제 혹은 이른 나이에 폐경을 겪었거나 부모님의 뼈 건강이 나빴다면 골밀도를 꼭 확인해보자. 예. 네네. 몇 개 정도 해당되면 내가 좀 의심을 해보고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아봐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의사 입장에서는 한두 개만 있어도 가서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두 개만. 3개 이상 되면은 가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태현숙 씨는 몇 개나 해당되세요? 저는 많지 않아요. 하나 정도예요. 하나가 마른 뭐예요? 체형. 예? 마른 체형에 마른 해당하는데 체형이다. 혹시 저기 최양락 씨는 어떠세요? 폐경이 된 것 같고요. 폐경이 된 것 같고요. 술도 많이 마시고 그리고 충격도 잘 받는 것 같고요. 방송을 하다 보니까 충격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뼈가 부러져. 잘릴 때마다 충격받아. 그래서 지금 너무 우울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골다공증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 예. 네.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그리고 우리가 평형 감각을 유지해 줌으로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환자들한테 이야기하는 운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우리가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뼈들이 다 긴 뼈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위아래에서 충격을 주면 뼈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충격을 주는 운동들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강시 운동이라 그래서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는 거죠. 팔 들고 이렇게. 예, 그래서 뒤꿈치로 힘을 주면서 이렇게 펄쩍펄쩍 뛰는 거죠. 내가 근육이 좋으냐 나쁘냐를 테스트를 해보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야 운동을 하시겠죠. 흔히 많이 하는 게 좀 병원에서 한쪽 다리 들고 뛰기인데 그건 좀 힘드니까 한 다리를 드시고 반대편 발로 반대편 엄지발에다 올려놔 보세요. 오른 한쪽 발이 지탱해서. 아, 이렇게요? 네, 이런 식으로 엄지발에 얼마나 많이 10초 이상 뺐구나. 버티고 있나? 네. 이제 전부 잘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해서 이제 10초 이상 내가 버티지 네. 못하다 그러면 뭔가 균형에 문제가 있으니까 균형 잡는 운동을 평상시에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뼈 주위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근력 강화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대로 기댄 다음에 길을 기대주세요. 네. 잘 버텨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벽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대로 90도로 내려가는 겁니다. 네. 내려갔다 올라왔다. 아, 벽에다가 등을 대고 올라왔다. 이렇게. 이때 중요한 점은 근육을 느끼셔야 돼요.
그대로 내려갈 때 네. 허벅지에 버텨주는 근육이 있거든요. 이 근육을 느끼시고 그대로 올라와주시고 이거 한번 그대로 네, 이때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고요. 무릎에 나오시면 그냥 안 돼요. 이렇게 되시면 안 되고 발을 앞으로 살짝 내보내주세요. 네, 이렇게 하시고 조금만 더 살짝 더. 그대로 여기다가. 버티신 다음에 등으로 이렇게 내려와주세요. 벽을 지금도 기대세요. 안 나오세요. 사람 하지 마시고 운동을 하세요. 지금 못 믿으세요. 아, 근데 이 사람 엉덩이가 이렇게 다니까 몸이 이상해. 벽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대한민국의 땅끝 전라남도 해남. 찬바람 쌩쌩 부는 이곳에 뼛속까지 건강한 어르신들이 있다. 먼저 마을 어르신들을 만나보기로 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마을 분들이 뼈가 건강하다고 하시던데. 예. 그랑께 장수마을이다. 네? 장수마을. 어머니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7. 저는 80이에요. 80 이제 통 묵서. 82요? 근데 뼈가 그렇게 건강해요? 아픈 데가 없어. 건강할 건데 노래하면서 날 데리러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아주라. 뼈는 물론 마음까지 이팔청춘인 마을 어르신들. 이곳 예랑마을은 해남군청에서 지정한 대표 건강장수 마을이란 사실. 실제 어르신들의 뼈 건강을 확인해 보기 위해 해남군 보건소 간호사와 함께 골밀도를 검사해봤다. 이제 80세 넘으신 7, 80세 분들은 대부분 그래프가 이 아래로 떨어져서 결과가 안 좋은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 노란색을 유지해서 연세의 뼈 어머니 너무 좋아요. 그래요? 와 좋아요. 가자. 7, 80대 노인들의 골밀도 평균은 빨간 그래프인데 반해 예랑마을 어르신들은 양호한 편임을 알 수 있었다. 식사하세요. 나오셔서 식사하세요. 하루 한 끼는 꼭 함께한다는 어르신들, 특히 마을 사람 모두가 즐겨 찾는 음식이 있다는데. 아이고 맛있어. 우리 동네는 물을 먹고 산게 몸도 튼튼하니까 건강해라. 뼈 건강의 이유가 함께 먹는 이 음식에 있다? 어르신들 잘 드시는 이게 뭐예요? 저희 마을 건강 비결이에요. 건강 비결이요? 네. 저하고 한번 가보실래요? 그 비결이 뭐인지. 특별한 음식의 정체를 찾기 위해 따라 나선 게. 그런데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 뭐하네 칼이 강이 나네 강이 나. 저것은 칼? 어르신들 또 건강한 비결 쓸어불러 가 연작이 쓸어버린다고요? 네? 도대체 뭘까? 연장을 옆에 끼고 조심스레 도착. 이게 우리 마을 건강 비결이에요. 보기에는 평범한 풀처럼 보이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뼈 건강식으로 통한다는 세발나물이 그 주인공. 제철을 맞아 수확이 한창인 세발나물은 원래 갯벌에서 자라던 염생식물. 짠물에서도 잘 자라 신기하기만 했던 풀이 이 마을의 뼈 건강식이 됐다. 처음에 간척지 농사를 짓다 보니까 논두개가 여기 하나씩 나와. 뭐인가 싶어서 하나씩 먹었다 보니까 모든 것이 좋아. 옛날엔 잡초, 지금은 이제 건강식품. 아직까지 뭐 이 나이에 뼈에 뭐 이상 부러진 것도 없고, 뭐 골다공증도 아직 이 나이에 뭐 걱정 없고. 옛부터 겨울이면 녹색 채소를 먹기 힘들었던 마을 사람들에게 소중한 칼슘 공급원이 되어주었다는 세발나물. 그 효능은 어떨까? 세발나물은 간척지에서 재배되는 나물인데요. 그만큼 여러 영양 효능면이 뛰어나고요. 비타민, 미네랄도 많고 또 엽록소가 풍부해서 성인병 예방에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칼슘이 시금치의 20배나 될 만큼 칼슘이 풍부한 식품이라서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칼슘 빵빵한 세발나물, 요리법이 궁금해지는데. 이게 궁합이 매실하고 잘 맞거든요. 살짝만 할 거예요. 이 나물 자체가 짭조름해서 밑간이 강하면 짜서 못 먹어요.
그래서 다른 나물보다 간장을 3분의 1만 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공 양념의 양을 팍 줄이고 대신 천연의 짭조름한 맛으로 간을 한 세발나물. 과연 맛은 어떨까? 아, 맛있죠. 샐러드로. 딱 맞아요. 딱 맞죠? 네. 간이 딱 맞고 매실이 새콤달콤하니까 네. 괜찮네요. 맛있어요. 나트륨 양을 줄여 나물 본연의 맛을 살린 세발나물 무침. 거기에 잘게 썰어 반죽해 프라이팬에 노릇노릇 부쳐낸 세발나물 전까지 더해지면 마을 대표 칼춤 밥상 완성이요. 간에 달았고 부드러운 줄기를 가진 세발나물은 치아가 약한 노인들도 편하게 먹을 수 있어 특히 더 좋다고. 그런데 이곳에 골다공증을 앓았던 사람이 있다? 골다공증이 있어요. 골다공증. 그리고 골다공증이 거의 안 치됐어요. 이분이요? 한 6, 7년 전에 받았어요. 그래갖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그때 당시는. 건강검진에서 골밀도 마이너스 2.5로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다는 임춘식 씨. 평소 아무런 증상이 없어 뼈 건강에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았기에 남편의 건강검진 결과가 충격적이었다는 아내. 여자들이 많이 골다공증 같은 게 많이 오는데 남자들이 왔다 하니까 좀 황당하고 젊은 나이에 벌써 골다공증이 왔을까. 남편의 뼈 건강을 위해 아내가 생각해낸 건강식이 있었으니 녹차 해갖고 덮어갖고 녹차 만들듯이 세발차. 기름을 두르지 않은 프라이팬에 낮은 불로 여러 번 덮어내면 세발나물 특유의 짠맛이 사라진 세발나물차 완성. 짠맛은 사라지고 세발나물의 향긋한 향만 남기 때문에 수시로 먹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골다공증 진단 이후 부부 모두 커피 대신 세발나물차를 즐겨 마시게 됐다. 좀 구수한 맛이라고나 할까요? 센 거를 먹었을 때 좀 짠맛이 나는데 이거는 덮어서 먹으니까 보리차 정도 그렇게 구수한 맛이 나기 때문에 자주 해 먹어요. 세발나물의 두 번째 변신. 요구르트나 요거트를 이용하면 새콤달콤 간식으로 먹기도 좋은 세발나물 요구르트 완성? 그렇다면 임춘식 씨의 현재 골밀도 상태는 어떨까? 건강검진 당시에 비해 증상이 완화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늙어서까지 일을 하려면 뼈가 튼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관리하면서 살아야죠.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뼈를 관리하던 또 다른 주인공 팽현숙 씨. 50대 나이에도 딸과 비슷한 골밀도를 유지하던 그녀의 뼈 건강 비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북한강을 바라보며 산책에 나선 모녀. 우리 저기서 놀이 하나 할까? 오, 좋아요. 하나야, 이리 와봐. 이거 하자. 놀이를 하자면서 땅에다 그림부터 그리는 팽현숙. 완성된 그림이 낯이 익다? 이 놀이가 무슨... 이거 몰라요? 이거 사방치기. 내 골다공증 예방법이에요. 예방운동법이라고 할 수도 있지. 어릴 적 하던 조개놀이 사방치기. 단순히 놀이로만 생각했는데 골다공증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아싸! 내 자신이 적당한 자극. 탁! 그러면 이게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깨금 발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짚는 거 이렇게. 그러면은 균형도 잡아야 되고 이쪽 다리도 자극을 주고. 둘, 셋, 넷. 제자리 뛰기를 하면서 뼈에 자극을 줘 뼈를 단단하게 하는 사방치기. 놀이 안에 비밀이 숨어 있었다. 즐기면서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 이게 아니겠냐? 그러냐 안 그러냐? 재밌어요. 야, 나 줬어. 아빠 닮아서 못 쳐. 하늘에서 이렇게. 생활 속 즐거운 팽현숙의 운동 습관. 시청자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여기 하나 더. 그녀가 겨울철이면 꼭 챙겨 먹는다는 이것 바로 군고구마인데. 야, 냄새 좋아.
와, 김나는 것 좀 봐. 이거 보여?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고구마. 여성 호르몬을 풍부하게 채워주는 것도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지름길이 된다. 어때? 완전 달아요.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칼슘. 그런데 이때 저 따라와 보세요. 칼슘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있다는데? 이거 보세요. 제가 곡물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거 병아리콩, 이거는 연녹두, 이런 거. 이건 좁쌀이요. 소화도 잘 되고 영양가도 좋고. 그래서 저는 입맛 없을 때 꼭 이 좁쌀밥을 먹어. 좁쌀밥. 근데 좁쌀처럼 살지 말라는 옛날 어른들 말이 있어. 좁쌀처럼 살면 피곤해. 그러니까 먹기만 하면 돼요. 아,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이것도 있어요. 이거, 테프.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곡물이래요, 이게. 뼈에 좋다니까 바로 저를 위한 곡물이에요. 뼈 건강에 좋다는 곡물 테프, 그 정체가 궁금하다? 아프리카 북동부의 에티오피아에서 주식으로 먹고 있다는 통곡물 테프. 작은 알갱이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영양소로 해외 언론에서는 이미 슈퍼푸드로 주목받고 있다. 영국의 가디언지에서도 차세대 슈퍼 곡물로 소개됐고 칼슘과 미네랄 등이 풍부해 미국 언론에서도 떠오르고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곡물 테프. 작은 알곡 속에 숨겨져 있는 힘의 정체는 무엇일까? 일반 곡류는 탄수화물 위주로 이제 열량만을 공급할 수 있는 소스인데 비해서 테프는 질 좋은 복합 탄수화물과 함께 좋은 무기질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칼슘, 칼륨, 철과 같은 이런 필수 무기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뼈 건강이 중요한 중년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테프, 100g에 무려 180mg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칼슘의 대표식품 오이의 1.7배, 브로콜리의 4배, 같은 곡물인 현미의 8배에 해당하는 양이다. 칼슘 섭취량이 우리 성인 기준 2,500mg 이상은 섭취하지 않도록 권고를 하는데 그 이유는 과하게 칼슘을 섭취했을 때 신장 결석의 위험률이 높아지고 철이나 아연 같은 다른 무기질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함량의 다른 칼슘 영양제와 함께 섭취해서 칼슘의 농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소하기만 한 테프, 어떻게 먹어야 할까? 씻어주세요. 왜냐면 이걸 그냥 씻으면 얘가 너무 작아서 다 날아가 버려요. 다 밑으로 빠져 뱃수구에. 깨끗이 씻은 테프, 가장 간단한 활용법은 밥에 넣는 것. 뜸 들을 때 이렇게 열어가지고 뚜껑 열어가지고 충분히 뜸이 한 10분은 들어야 되니까 10분 동안 충분히 다 익어요. 쌀량의 10분의 1 정도를 뜸 들일 때 넣어 10분 정도만 푹 익혀주면 칼슘까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테프밥 완성. 테프를 조금 더 맛있게 활용하고 싶다면 팬에 살짝 볶아주는 것이 좋다는데 볶아서도 쓸 수 있네요. 그렇죠. 볶아서 쓰면 쓰기가 더 좋죠. 한 번에 이렇게 다 볶아놓아서 그냥 깨소금처럼 약한 불에서 7, 8분 정도 볶은 뒤 깨를 빻아주듯 절구에 갈아주면 된다는데 그 향이 일품이라고. 이제 거의 다 갈아진 것 같아. 우와, 환상적인 스멜. 맡아봐요. 집하고 비리 취향이 더 맞을까? 오, 고소해요. 진짜. 약간 그 들깨 같죠? 네, 들깨 갈 때 나는 들깨 고소함, 들깨하고 똑같은데요? 이거 좀 잘겠어요. 시금치나 콩나물 등 집에서 나물을 무칠 때 깨소금처럼 솔솔 뿌려주기만 하면 끝. 오독오독 터지는 식감에 고소한 향까지 가득 담은 테프 시금치 무침이 완성됐다. 테프 가루를 활용하는 또 하나의 방법. 우리 순댓국에 꼭 들깨가루 얹어서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테프, 들깨가루처럼 마구마구 넣어요. 찌개나 국에도 넣을 수 있어 활용 만점. 하나, 그럼 나와 밥 먹자. 쏘리 밥이 좀 늦었다. 얼른 와. 두 사람 식사인데도 의리의리하게 차려진 밥상. 되게 거창하게 차려 드신 것 같아요. 엄마가 먹는 거 하나만큼은 되게 신경 쓰셔가지고 다양하게 많이 차려주세요.
방송 때문이 아니고 진짜 이렇게 먹습니다. 아, 많이 먹어요, 이것저것. 네. 골고루 영양가 있게 골고루 먹어야 나중에 이 다음에 엄마 같은 나이 돼서 50대, 60대 골다공증이 안 힘들 고생 안 하고. 오늘도 칼슘 가득한 밥상으로 뼈 건강을 챙기는 모녀. 몸에 좋은 것만 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 담겨있다. 건강할 때 건강 지켜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뼈 건강도 뼈 건강할 때 지키십시오. 근데 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병원에 가서 뭐 자주는 못 가도 1년에 한 번씩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서 배운 운동법도 나름 응용도 하고 계시는 거고, 네. 식이요법도 하고 계시는 거고, 네. 그죠? 네. 예. 자, 우리도 배워볼까 해서 네. 앞에 제가 좀 식품들을 좀 차려봤어요. 자, 이것들이 다 뼈에 좋은 음식들 그리고 식품들인 거죠? 예. 그 이제 뭐 시중에 이제 어머님들이 뼈에 좋은 음식들 하면 너무 많은 종류가 있는데 제가 아주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앞에 보면은 멸치나 또는 사골. 그러니까 이제 뭐 소뼈 같은 거죠. 사골이라는 거. 이런 이제 뼈가 중점이 되는 칼슘 식품이 있고요. 예, 뼈 칼슘 식품.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채소나 곡물들을 통한 식물성 칼슘들 섭취가 또 의외로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옛날부터 알고 있는 우유. 이제 칼슘을 하죠.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 알게 모르게 알려지고 있는 게 테프라고 하는 또 식재료가 있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깨 같아요. 네. 철분과 칼슘이 골고루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을 보면 주식으로 먹기엔 좀 어려운데 테프와 같은 그레인들은 이제 주식으로도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우리가 음식물에 있는 일일 칼슘 섭취량이라고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치즈가 나와 있는데 저건 4장 정도. 딱 4장 나와 있네요. 예, 두부는 한 모. 그다음에 다시마 미역은 우리가 2컵 정도, 멸치는 4분의 1 정도를 우리가 먹으면 하루 1일 칼슘 섭취량을 충분히 섭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흡수율을 높여주는 그런 방법이 또 따로 있나요? 네. 첫 번째로는 식초와 같이 먹으면 또는 시큼하게 먹으면 칼슘 섭취가 올라갑니다. 어머.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뼈라고 하는 것도 그냥 뼈에서 얘를 산에 넣게 되면 뼈가 부식되면서 다 없어지거든요. 물에 녹는 형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유보다는 차라리 유산균 또는 그냥 채소보다는 피클 형태로 드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식물 칼슘을 좀 더 흡수를 잘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쟤를 볶는다든지 또는 팍팍 끓인다든지 저 식재료를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주면 가공을 하는 상황이 필요한 조리를 좀 과하게 할 경우는 할수록 칼슘 섭취 자체는 더 도움이 됩니다. 사실 저는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왜요? 흡수율 그리고 칼슘 양.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칼슘 흡수를 돕는 방법 실전편 함께 확인하시죠. 칼슘 흡수를 높여줄 비밀을 알려줄 오늘의 전문가 한의사 김한주. 한의학과 요리를 접목한 건강요리법만 고집한다는 그가 알려줄 칼슘 섭취법. 오늘 여기에 칼슘 섭취의 비밀에 대해서 여기저기 숨겨놨으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여기 있다고요? 네네. 일단 보여지는 곳에 한 곳 있고요. 칼슘 흡수를 높여줄 비밀을 찾아 이리저리 뒤지는데, 그런데 그때 탁수수하고 베테랑 피디답게 벌써 뭔가 포착했다. 되게 뭐 비법 찾으러 가면은 되게 먹을 거 같던데 맞나요? 아, 예. 잘 찾으셨네요. 제가 마시는 이 차에도 칼슘 섭취를 돕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계피차를 가장 즐겨 찾습니다. 계피는 한의학적으로 볼 때도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칼슘 함유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피를 차로 마시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칼슘 흡수량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못 찾겠는데요? 아, 그러세요? 네. 바로 여기 있는데요. 여기라면 창문? 저도 좀 요새 좀 이게 부족하긴 합니다만. 블라인드 뒤에 비밀이 있다? 그런데 어딘지 망설이는 눈치? 뭔데요? 바로 이 햇빛입니다. 햇빛 없잖아요. 예, 저도 요새 좀 부족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고, 너무 반칙인데, 이거는? 겨울철이다 보니까요. 햇빛을 쐬게 되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합성이 됩니다. 비타민 D는 이 칼슘 흡수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을 잘 쐬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비타민 D가 결핍되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갈수록 증가하는 상황.
이에 비례해 골다공증 환자도 역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겨울철에는 일조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햇빛으로 합성되는 비타민 D의 양이 매우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으로 좀 보충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보겠고요. 또 아무래도 노년층으로 가실수록 피부에서 비타민 D 합성하는 양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노인들일수록 더 많이 비타민 D를 음식으로 섭취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 어떻게 섭취할까? 요리하는 한의사가 알려주는 칼슘과 비타민 D의 음식 궁합. 오늘 주재료는 톳인데요. 톳에는 100g당 1400mg이나 되는 칼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톳밥만 잘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채울 수가 있거든요. 톳이 가진 칼슘을 온몸에 쏙쏙 흡수시켜줄 비타민 D 식품은 표고버섯. 건조한 표고버섯은 생표고버섯보다 비타민 D가 13배나 많기 때문에 식품 속 칼슘과 만나 몸에 흡수되는 것을 도와준다는 사실. 흰쌀밥에 톳과 표고버섯을 더하면 하루 권장 칼슘을 섭취할 수 있는 칼슘밥 완성. 그 맛 안 볼 수 없다. 우선은 버섯 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기 때문에 비리다는 느낌 전혀 없고요. 맛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담백한 느낌이 있고 좀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네요. 칼슘의 흡수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두 번째 음식 궁합의 재료는 우유. 칼슘이 풍부한 우유가 요리가 된다. 그런데 우유 끓여도 괜찮은 걸까? 우유는 이렇게 가열을 해서 조리를 해도 우유 속에 있는 칼슘 성분은 쉽게 파괴가 되지 않거든요. 비타민 D는 물론 단백질까지 풍부한 완전식품 달걀. 발효용도가 높은 달걀을 이용하면 우유의 칼슘 흡수율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말씀? 우유의 칼슘과 달걀의 비타민 D가 만나 고소하고 부드러운 우유 달걀찜 완성. 골다공증을 예방하라. 체험자 모집을 위해 글을 올리자 잠시 후 쏟아지는 지원 문자. 그렇게 모집된 20명의 체험자. 골다공증의 위험에 노출된 중년 여성이 대부분. 그 가운데 눈에 띄는 젊은 세대들. 대체 어떤 고민이 있는 걸까? 무릎에서 이제 계속 약간 소리가 나는 느낌이, 예,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이렇게 뻐근한 것 같은 그런 뼈가 좀 이렇게 안 좋은 걸 느껴요, 제가. 체험에 앞서 칼슘 흡수를 돕는 데 핵심은 근력을 측정했다. 이 허벅지 쪽에 있는 근육이 다리의 골다공증에 연관성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벅지를 잡고 있는 근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당기고 꾹. 자, 좀 빠르게 시작. 오랜만에 근육 한번 제대로 사용하는 체험자. 바로 이제 지금 애기 잘 낳겠네. 리얼시가 되네. 힘들어. 리얼시 당기고 5 당기고. 이번 체험자는 다리 근육뿐만 아니라 얼굴 근육까지 총동원하시네요. 떨어진다. 오케이. 바로. 진땀 나는. 이렇게 체험단 전원 근력 검사 완료.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이번 체험 방법은 칼슘이 풍부한 테이프와 세발나물. 여기에 체험자 전원 칼슘 흡수를 돕는 근력 운동을 병행하기로 했는데 무릎이 엄지발가락 넘어가지 않는 범위. 앞서 배웠던 벽에 기대서 하는 스쿼트로 진행했다. 내려와서 여기까지 하나, 둘, 셋 올라오고요. 그렇죠. 10명은 테이프, 10명은 세발나물로 드디어 체험 시작. 한국에서 이거 몸에 좋다고 먹어보네. 잡초 아니야? 잡초? 설마 잡초를 줬을까? 잡초 같은데. 근데 이게 토종나물이래. 진짜? 응. 이거 먹으면 건강해진다니까 맛있는 거는 해줘. 나물처럼 먹으면 되는 거겠지? 그러겠지. 김한솔 체험자의 애교에 못 이긴 남편. 세발나물의 맛부터 보는데
무슨 맛이? 부추보다 좀 더 단맛이 있어요. 전문 셰프답게 새로운 메뉴까지 개발한 남편. 과연 어떤 맛일까? 오늘의 심사위원은 깐깐한 아내. 네, 냄새는 완전 좋은데. 적당하다.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엄마 이거 뭐야? 자, 일로 와. 이거 뭐야? 세발 나물인데 이거 키가 큰데. 짭짤하지? 양념이 안 된 거야. 누가 먹어? 얇게 꺼야지. 작으면 얇게 섞으면 어떡해? 아이들이 더 열심인 것 같네요. 채 5일차인 이점순 씨. 대포를 갈아놓은 전을 부쳐보려고 하는데. 알았어. 지금 오늘 이제 해볼 거야. 호박도 있고 양파도 있고. 오! 엄마 대박! 진짜 잘한다. 딸의 칭찬에 신난 엄마의 뒤집기 미역이. 아, 진짜 맛있겠다. 뛰어난 실력으로 맛있는 전 완성. 과연 그 맛은? 좋다. 좋네. 좀 튼튼해진 것 같아? 기분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효과를 보는 것 같아. 좋아진 것 같아. 좋아진 것 같아? 우리 엄마 뼈 건강을 위하여. 고맙습니다. 찜질방에 온 유순자 체험자. 먼저 혼자 먹냐, 근데? 친구들에게 테이프를 아낌없이 나눠주는데. 식감이 안 좋다. 뼈놓다니까 막 발라서 먹어. 그렇지, 식감이 좋지. 몸에 좋은 거 먹는 거야. 잊지 않고 근력 운동까지 하는 열정. 더워. 네. 우리 운동하니까 더운 거야. 이게 지금 찜질방이라 더운 거야. 아이고, 찜질방이야. 아니에요. 이게 운동이 힘들어요. 힘들어도 열심히 운동한 유순자 체험자. 드디어 체험 종료. 다시 모인 체험단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 운동하고 뭐 세발나물 계속 먹으니까 앉았다 일어날 때도 부드럽게 이게 다리가 펴지고 가지고 이제는 가뿐해졌어요, 몸이. 허리가 이렇게 부드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이렇게 허리 운동 좀 하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같은 날에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괜찮지 않았어요? 유연함을 직접 보여주는 이점순 체험자. 실제로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근력 검사를 실시했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은 다들 모두 좋아지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1, 2, 3등을 등수를 한번 매겨봤어요. 먼저 무릎, 하체, 다리 근력 김한솔님. 여기 김한솔님. 자, 다음 2위는 송경애님. 자, 마지막 1위. 기대되는 순간 과연 영광의 1위는? 이점순님.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이점순 체험단은 근육 사용량이 무려 50% 이상 증가했다. 대포 체험단은 10명 중 이점순 체험자를 포함한 7명이, 세발나물 체험단은 10명 중 6명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근육 사용량이 증가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뼈에 붙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주 핵심인데, 일상생활에서 많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체중 부하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영양소 섭취도 아주 중요한데, 칼슘이 많이 든 테프나 세발나물 같은 것을 섭취하는 것도 아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유익하고 건강한 정보를 찾아뵙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바꾸고 고쳐줄 닥터 지방호.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철 갑자기 찾아오는 침묵의 살인자 급성 심근경색. 급성 심근경색이라 그래요. 돌연사를 부르는 심근경색. 갑작스럽게 짧게는 한두 시간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심근경색을 막고 싶다면 혈관벽의 두께를 주시오. 내막, 둔막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약
5배 정도. 불운사의 공포 심근경색에서 벗어나는 방법 닥터집하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렇죠. 당기고 아홉 당기고 자, 넷 쭉 당기고 힘 더. 있는 힘 더. 다리를 펴고 당기고. 됐다. 마지막 하나 더. 오케이. 자, 그래프가 보면은 이게 가격이거든요. 천호식품에서 3년 강화사자 발식을 드립니다.